15일 오늘 일본 야구 6경기죠. 예, 다 한 경기는 지금 이미 진행 중이니까 일본 여기 5경기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일본 야구가 좀 많이 틀렸고, 국야가 이틀 연속 한 박스만 나가는데 국야가 이틀 연속 잘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국야 내일부터 형들 영마인을 잡아라 이벤트 한번 시작해 보자고. 요즘에 마인이든 영마인이든 많이 뜨거든요. 불펜들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터질 때는 시원하게 터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영마인을 잡아라 이벤트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이틀 연속 올킬 한 폴락이 좀 아쉽습니다. 컵스 역배까지 잘 잡았는데 한 폴락이 까비. 한 폴락이 어떤 경기에서 넣었더라? 잠시만요. 매치. 매치. 아유 짜식들. 씨. 찬스 놓치면 져야지. 씨. 아유. 자, 요코 대 히로.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토고 대 그리핀한테 좀 눌렸지만은 그래도 스가노 공격에 성공하면서 수입은 면했습니다. 홈런 2개 쳤고 여전히 방망이가 좋다. 제가 사실 그 경기도 요미우리를 봤지만 그래도 스가노는 어느 정도 털릴 수 있다는 생각은 했고 말씀은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1회부터 뭐 점수를 너무 많이 나버리다 보니까 경기가 원사이드하게 좀 기울었다. 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으로 돌아가면서 방망이가 좀 좋았잖아요. 방망이가 홈에선 좋은데 근데 오늘은 원정이야. 그지? 오늘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 좀 오늘 방망이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야쿠르트 상대 2경기 꿀 빨면서 수입 어제 경기는 취소되면서 이제 히로가 이번 주 일정이 좋아요. 중간중간 휴식이 있었기 때문에 불펜 운영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좀 있다. 하마구치 하루이로 이 친구가 이제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하다가 죄송합니다. 6월 중순에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피칭을 좀 하고 있어요. 복귀 후에 이제 3경기 던졌는데 세이브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그리고 홈 요미우리전에 6이닝 1실점 2경기 잘 던졌어요. 근데 직전 경기가 좀 좋지 않았어요. 홈 야쿠르트전에 4이닝 2실점 1삼진 4볼넷 좀 난조였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질이 좀 많은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볼질이 좀 많은 선수 3경기 모두 볼질이 상당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경기를 뭐 잘 던졌다는 거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긴 한데 이 볼쟁이 친구들은 항상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거. 히로시마가 이제 최근에 홈에서 방망이가 좀 좋았는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유독 좀 원정에서 방망이가 좀 아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죠? 이번 시리즈 들어오기 직전에도 원정 경기에서 방망이를 너무 못 쳤단 말이라서 사실은 뭐 하마구치한테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히로시마 방망이가 원정에서 안 좋은 그런 점들이 좀 나오길 좀 바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긴 하네요. 아도아 마코토 전형적인 무색무취 선수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좀 드리죠. 이 선수 특징 중에 하나가 은근히 시즌 초반에 또 승효 기질이 있어요. 제가 메이저리그 보면서 최근에 가장 승효라고 생각되는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 보스턴의 배우라고 그렇게 못 던지는데 승효잖아 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아도아 마코토랑. 이 친구 보면은 그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이제 승효 기질이 있고 한 퀄스 정도 언저리 항상 찍어주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상대 전적도 크게 가리는 거 없고 홈런 정도 뭐 크게 가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올 시즌 요코하마는 벌써 이제 4번 만났고요. 2승 1패, ERA 2.57로 뭐 나름 괜찮았는데 시즌 초반에 요코 방망이가 지금 아니긴 하죠, 그죠? 시즌 초반에 요코하마는 방망이가 좀 안 좋았고 최근에 그 이후에 뭐 스스고도 합류를 했고 최근에 마키도 이제 방망이가 좋기 때문에 요즘은 타격감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상대 전적은 조금 좀 참고하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자신감 정도, 자신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상대 전적은 히로시마가 4승 7패로 좀 있고요. 근데 오늘 경기 관건은 결국에는 뭐 하마구치가 지고 있다라고 봐요. 최근 복귀한 3경기에서 정말 위태위태한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볼질, 그지? 볼질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위태위태했는데 2경기는 잘 던졌고 1경기는 좀 부진했고 결국에는 하마구치가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느냐라는 게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의 원정 방망이가 오늘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 부분도 관건이고 일단은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지금 하루도 쉬지 못하고 경기를 좀 치르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히로시마는 지난주 이제 금, 토 딱 3경기만 치렀어. 그러니까 불펜이 원래도 히로시마가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일정도 히로시마가 낫고 그리고 요코하마 뭐 직전 경기에서는 불펜을 좀 아끼기는 했지만 이번 주 전반적으로 조금 좀 불펜들이 좀
힘든 일정인 거는 분명하고 우리 불펜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생각은 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결국에 뭐 선발 투수들이 둘 다 불안해요. 그죠? 예, 불안감이 하마고찌가 조금 더 큰 것 같긴 한데 둘 다 뭐 선발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기는 어제 스가노 경기라고 비슷하다고 봐. 예. 그냥 누가 먼저 선취점을 한 두 점 뭐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경기가 한쪽으로 좀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률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요코하마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요코 승, 예, 그리고 6.5 기준치에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발들만 봤을 때는 오바를 좀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이긴 한데 음, 시로가 원정에서 좀 방망이가 아쉽고 요코는 또 홈에서 은근히 좀 방망이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언어바는 상당히 좀 애매한 경기에 있는 기준점인데 저는 본다고 하면 언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야쿠르트 대 주니치, 야오레 대 고다이 우메즈죠. 예, 일단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화, 수 쉬고 금, 토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쉬고 중간중간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최근 10경기 이제 10승 그 1승 9패니까 비가 좀 도왔다, 살렸다. 그리고 일단은 뭐 요코하마랑 비슷하게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불펜 일정이 좀 빠듯하죠. 예, 불펜이 좋은 팀인데 어제 경기도 결국에는 불펜에서 좀 마지막에 날려먹었고 예, 어제 그 경기도 사실은 누구 불펜이 먼저 터지냐 싸움이었는데 주니치 불펜이 먼저 터져버렸다잉. 예. 자, 오늘은 야우레가 등판을 합니다. 이 선수가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졌어요. 구위도 떨어지고 이 선수가 뭐 특장점이 뭐 변화구보다는 그래도 구위에 장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구위가 떨어지면 좀 맞을 수 있는데 최근에 좀 페이스가 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쉬고 복귀한 직전 경기가 이제 요코하마전이었는데 이날 뭐 나름대로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예, 요코하마전 6이닝 2실점으로 최근에 요코하마를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나름 뭐 선방을 좀 했다라고 저는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름 던지는 걸 보면은 저는 뭐 전반적으로 구위는 괜찮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뭐 홈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야쿠 선발이기 때문에 홈에서 ERA가 3.95로 좋지는 않은데 뭐 진구 인정을 감안하면 뭐 아주 나쁜 수치도 아니긴 합니다. 예. 야쿠 선발들이 죄다 뭐 3점대 중후반, 4점대 초반 이렇게 가 있죠. 올 시즌 주니치는 이제 두 번 상대해서 나름 좋았고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피홈런 하나씩 이렇게 허용을 했고요. 직전 경기만큼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주니치가 요즘 타격감이 이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뭐 아예 꽉 막아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진 않습니다. 그죠? 자, 고데이 우메즈. 올 시즌 2승 5패 4.04로 좀 부진하고 있는 고다이 우메즈인데요. 예, 그래도 중간중간 한 번씩 호투하는 경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였죠. 히로시마전 6이닝 1실점으로 이제 상당히 좀 잘 던졌다. 이 선수 특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선수 뭐 경기 보신 분들 알겠지만 등치가 굉장히 크고 구위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그 직구의 힘이 그 좋은 선수다. 야우레하고 좀 비슷해 스타일이. 근데 아무래도 그런 구위가 좋다 보니까 제구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좀 있는 편이고요. 볼넷이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선수 상대 전적을 좀 보면은 좀 옛날 기록이기는 하지만 야쿠르트 상대 상당히 좀 강했어요. 예, 가장 최근 기록은 이제 작년에 던진 한 경기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뒤의 기록이라서 많이 참고하기는 어려운 그런 기록이긴 한데 그래도 고데이 우메즈 입장에서는 뭐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상대 전적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볼질러들이 원정 가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선수 진구 원정이 마지막이 2020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진구구장에서 등판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이죠, 그죠? 볼질러들은 이제 원정 가면은 좀 부진할 수 있는데 진구 원정이 너무 오랜만이다라는 게 상당히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상대 전적에서 이제 아주 좋았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뭐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예. 상대 전적은 5승 2무 5패로 거의 뭐 호각 셉니다. 일단은 불펜이 최근에 야쿠 불펜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최근 야쿠 불펜이 뭐 안정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름 좀 잘 막아주고 있고 그 배경을 보면은 경기가 좀 그래도 뜨문뜨문 있었던 게 좀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좀 괜찮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니치는 불펜 소모가 좀 많았죠, 그죠? 예, 지금 보면은 뭐 에이스들이 이닝을 끌어주면서 경기를 치른 거에 비해서는 뭐 불펜 소모가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연장 경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불펜에 어느 정도는 좀 데미지가 좀 가 있긴 하다. 이 경기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야쿠트가 연패를 끊는다 그러면 저는 오늘일 가능성이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긴 연패를 타고 있다 보니까 뭐 이거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기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도 뭐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야쿠르트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야쿠르트 승마 6조목 기준치에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쿠가 워낙 방망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산타나도 지금 빠져 있고. 그래서 6.5는 언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고다이 우메즈 이 친구가 볼질하기 시작하면 좀 무섭게 좀 볼질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언더. 자, 다음은 니오넴 대 라쿠텐. 니오넴이 이제 조금 최근에 이제 일본 야구들을 보면요. 부진하던 팀들이 특정 팀을 만나가지고 살아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 특정 팀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어, 부진하던 팀이 특정 팀을 만나가지고 살아나는 케이스가 많아. 그 특정 팀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세이브죠, 세이브. 이 두 팀이 전형적으로 딱 그랬어, 그죠? 두 팀 다 이제 라쿠텐은 교류전 이후에 폼이 좀 좋지 않았는데 세이브 만나가지고 반등했고 니오넴도 마찬가지죠. 세이브 만나가지고 방망이 좀 치면서 반등했고 직전 소뱅 상대로는 위닝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부진을 좀 털어내는 모습이긴 합니다. 라쿠텐 역시 뭐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방망이도 좋고. 자, 근데 올 선발들이 조금 꼬름한 선발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일단 후쿠시마 레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데뷔한 신인 선수죠. 신인 선수인데 나름 뭐 2.61이면 나름 그래도 잘 던져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경기당 기복이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 나름 역시 이제 구위는 상당히 좋아. 근데 좀 덜 다듬어진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 원정 뭐 그 경기당 기복이 상당히 좀 심하다. 피안타율은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편이고 그 구위 대비 삼진 능력은 조금 아쉽고 그러니까 좀 피치 디자인이라든지 좀 덜 다듬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죠. 라쿠텐은 이제 처음 만나는 매치업이고요. 이제 홈에서 이 선수가 ERA가 3.46으로 홈에서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라쿠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 역시 오늘 좀 두들겨 맞을 가능성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경기긴 하죠. 타키나카 료타 이 선수 올 시즌 딱 3경기만 등판을 했습니다. 작년 시즌 성적을 좀 보면은 2승 4패 3.83으로 좋지 않았고 2022 시즌을 보면은 ERA가 4.62로 역시 최근 2년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 올해는 뭐 이제 3번밖에 등판하지 않아가지고 기록 참고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세이브를 2번 만났고요. 그리고 지바로 때 1번 이렇게 만나서 ERA가 5.63. 세이브 2번 꿀을 빨았는데도 ERA가 5.63이니까 역시 뭐 이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올 시즌 니오넴은 처음 만나긴 하는데 역대 이제 뭐 니오넴 성적이 엄청 좋기는 해요. 8경기 만나가지고 4승 1패 정말 강했던 모습이긴 한데 이제 그때 니오넴이 아니죠 지금 그죠? 팀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져 있고 올 시즌은 니오넴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타키나카가 올 시즌 3경기 뿐이긴 하지만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도 어느 정도 좀 고생할 거라고 보는 게 우리가 합리적인 예상이겠죠. 상대 전적은 이제 좀 비슷비슷하고 최근에 만났을 때는 타격전을 한번 시원하게 치른 그런 적도 있죠. 오늘도 아마 타격전이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죠? 일단은 선발 중에서는 그래도 후쿠시마 렌이 조금 더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하고요. 양팀 이번 주 일정을 보면은 양팀 다 목요일에 한 경기씩 쉬었다. 그리고 일단 불펜 쪽의 불안감은 니오넴이 조금 더 있죠. 니오넴이 불펜은 더 불안하고 불펜 소모도 상대적으로 좀 많았고. 근데 선발은 후쿠시마 렌이 좀 낮고. 역시 이래서 양팀 다 뭐 해볼 만한 여지들이 좀 있는 경기긴 한데 이런 경기가 전형적으로 터지면 한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터질 확률은 아무래도 후쿠시마 램보다는 타키나카 료타가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역시 이 경기 저는 이제 니오넴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승마 6.5 기준치에는 기준점이 좀 높긴 한데 이 경기는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자, 다음은
세이브 대 오릭스. 오늘 이제 문제의 경기죠. 1.50 배당 동배를 받은 오즈들이 약간 협박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오릭스하고 소뱅.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뭐 두 경기 중 한 경기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두 경기 다 들어올 때도 있고 두 경기 다 터질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뭐 체크를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 받는 느낌은 그냥 오즈들이 뭔가 협박하는 느낌이긴 해요. 생각이 좀 많아지게 하려고. 자, 일단은 세이브도 일단 연패가 지금 야쿠르트하고 거의 뭐 계속 연패를 달리고 있죠. 방망이도 좀 좋지 못하고 불펜도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소뱅전 2승, 그리고 지바 롯데한테 호구가 좀 잡혀 있는 팀인데 그래도 일요일 마지막 경기 간신히 한 경기를 이겨내면서 분위기 전환 정도는 하고 왔다. 세이브 선발은 오늘 스가이 신야 올 시즌 데뷔한 선수고요. 이제 선발로 한 번 나왔고 불펜으로 3번 남았습니다. 선발로 등판한 첫 경기가 이제 야쿠르트 원정이었는데 5이닝 2실점으로 뭐 나름 괜찮았죠. 데뷔전을 진구에서 했는데 5이닝 2실점이면 나름 괜찮았는데 나머지 4경기는 이제 불펜으로 등판했고 나머지 3경기는 불펜으로 등판했고 근데 기록을 좀 뜯어보면 작은 샘플이라서 이거를 확 단언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4경기 등판 8이닝 동안 피홈런을 3방을 맞았어요. 8이닝 동안 피홈런을 3방 맞았어. 역시 조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확 단언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에스피노자 우리가 직전 경기 에스피노자를 가서 주력으로 가져가 가지고 똥줄이 좀 많이 탔죠. 그죠? 직전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니오넴전이었는데 7피안타 맞고 상당히 좀 피칭 내용이 좀 불안불안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음 경기 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었는데 일단 최근 2경기 보면은 지바 원정에서 6실점. 이거는 뭐 이제 뭐 조조 말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직전 경기 니오넴전 3실점 7피안타. 약간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최근 2경기는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전 경기가 이제 홈 경기였거든요. 이 선수가 홈에서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뭐 0점대로 압도적이에요. 근데 홈 니오넴전에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소 좀 이제 리스크는 좀 올라가 있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올 시즌 세이브 상대 2차례 만나가지고 15이닝 무실점으로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2경기 다 홈이었고 본인이 홈에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폼이 좋았을 때 만난 거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 좀 거르고 봐야 되긴 하죠. 우리가 상대 전적을 볼 때도 그 상대 팀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상대 팀들이 어떤 사이클에서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좀 꼼꼼하게 봐야 우리가 좀 오해를 안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자, 일단은 이 매치업은 에스피노자도 좋지 못하고 세이브도 좋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매치업들은 누가 더 좋지 못하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에스피노자가 조금 더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에스피노자가 이제 원정에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여기는 또 돔구장, 본인의 홈구장하고 비슷한 환경의 구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해봐요. 일단 상대 전적은 6승 6패고 세이브가 홈에서는 4승 2패로 이제 좋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오늘 경기만큼은 선발에서의 차이가 좀 크게 나긴 하죠, 그죠? 에스피노자가 최근에 좀 부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세이브를 만나는 거고 그리고 상대는 신인 선수고 아직 뭐 1군 경험도 많지 않은 데다가 선발도 한 번밖에 등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오릭스를 안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릭스 승마 5.5 기준치에 오바도 좀 좋은 선택지가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일단은 저 에스피노자가 몇 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언어버가 좀 결정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5.5 기준치에 오바도 좋은 선택지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다음은 소뱅 대 지바. 최근에 소뱅 경기들을 보면은 확실히 방망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죠? 뭐 이제 전반적으로 팀 안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득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뭔가 좀 2% 부족한 느낌이고 최근에 뭐 보네드까지는 아니지만 주루상에서 자꾸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어제 경기에서도 어젠가 그제 경기인가 이제 만나미가 홈에서 한번 죽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콘도가 삼루에서 그냥 얼빠져가지고 그냥 죽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 점들이 뭐 흐름을 좀 끊어먹고 아무튼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썩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꾸준히 좋은데 약간 그 직전 3연전에서는 조금 좀 타격감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좋은 투수들을 좀 만나기는 했는데 이제 소타니 같은 좋은 투수를 만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득점력이 약간 좀 아쉽다. 타격감이 한번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이제 살짝 드는 타이밍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오제키 꾸준하게 잘 던지고 있고요. 올 시즌 5승 1패, ERA 2.05니까 아주 뭐 좋죠. 예,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전형적인 운영형 투수죠. 삼진 능력이 좀 떨어져 있고, 삼진 능력이 좋지는 않은데, 워낙 이제 제구가 좋고 디섹션이 좋은 그런 선수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기가 좀 어려워한다 타자들이. 그래서 이제 뭐 피안타율도 생각보다 이렇게 높지 않고요. 리스크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홈에서 6경기 던져가지고 피홈런이 4방이라는 거. 역시 이제 소뱅 투수들이 홈에서 피홈런들이 좀 적지 않아요. 그죠? 아무래도 페이페이돔이 좀 이제 홈런이 좀 나오는 구장이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ERA가 올 시즌 ERA가 2.50인데 홈에서는 2.91이니까 역시 이제 피홈런 리스크. 지바를 상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피홈런 리스크가 오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올 시즌 지바 상대 2번 등판해가지고 12이닝 1실점으로 모두 승리 투수가 됐고, 지바 롯데 상대로 올 시즌 굉장히 잘 던졌다. 자, 니시노 요지 올 시즌 좀 부진하고 있는 선수죠. 최근 2경기 1자책 경기들을 하면서 뭐 승리 투수도 가져갔고 기분 좋은 상태고 2경기 나름 잘 던지긴 했는데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는 니시노긴 합니다. 작년 대비 세부 스탯들을 좀 뜯어보면은 삼진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삼진 능력이 떨어진 선수는 제가 항상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대표적으로 그저께 던졌던 마사시 이토 같은 경우에도 삼진 능력이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어요. 오치세이리도 마찬가지고 이 니시노도 마찬가지다. 어서 오시고. 그리고 올 시즌 소뱅은 2번 만나가지고 모두 패전이고요. 11이닝 7실점. 뭐 이때 소뱅이 아니긴 하지만 소뱅 상대로는 조금 좀 포비아가 좀 있을 만한 니시노 요주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 잘 던진 2경기도 삼진이 하나, 3개, 삼진 능력이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상대 전적 참고는 좀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7승 1무 4패로 소뱅이 압도적인데 사실 이게 시즌 초반에 소뱅을 감안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지바 롯데가 어느 정도 선전했다고 봐야 될 그런 상대 전적이긴 하고요. 소뱅이 지금 폼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도 소프트뱅크가 조금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선발에서의 기대감 차이도 조금 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상대 전적도 오제키는 지바롯데 너무 좋았고 니시노는 소뱅 상대 너무 좋지 않았고 결국에는 오제키가 이제 피홈런을 맞냐 안 맞냐 그리고 맞으면 몇 점짜리로 맞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그 소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뭐 출루들은 좀 나오는데 득점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수나가 빠진 그런 공백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하고요. 그래도 선발 쪽에서 차이가 좀 있는 어느 정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오늘도 다시 한번 소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승마 6.5 기준치의 언더도 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긴 하죠. 아마 니시노가 좀 적당히 던지면은 언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소뱅이 그래도 홈으로 한번 분위기 전환을 했기 때문에 소뱅이 홈에서 워낙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소뱅의 방망이가 니시노 상대 몇 점을 뽑을지 요게 이제 언어볼을 좀 결정하는 요소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6.5 언더. 언어버 6.5 언더도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이렇게 5경기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